요즘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라면 봉지 하나에 10만 원 벌금 나왔다더라.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던 것들이 이제는 과태료 대상이 되었거든요. 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으니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쯤이야 문제 없겠거니 했죠.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하나하나가 감시 대상이 된 겁니다. 오늘은 그 변화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억울한 벌금을 피하고 우리 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겁니다. 설마 이 정도로 벌금을 받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라면 봉지 한 개, 영수증 조각 하나로도 과태료가 나옵니다. 단속이 전국적으로 강화되면서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평생 바르게 살아오셨잖아요. 법 한 번 어긴 적 없고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는데 갑자기 쓰레기 버렸다고 벌금을 내라니 억울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게 그냥 단속을 강화한 게 아니라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해졌기 때문이더군요. 저희 동네에 박인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78세이신데 평생 동네에서 모범 주민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손주가 놀러와서 과자를 먹었습니다. 과자 봉지 2개가 나왔는데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셨어요. 예전처럼 말이죠. 그런데 며칠 후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5만 원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황당해 하셨겠어요. 관리사무소로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셨답니다. 이게 벌금감이냐고, 평생 이렇게 버려왔는데 왜 이제 와서 벌금이냐고 따지셨죠. 근데 담당 직원도 난처해 하더래요. 기준이 바뀌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요. 과자 봉지는 비닐류 재활용품이니까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결국 벌금을 내셨습니다. 억울했지만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더래요. 그 일 이후로 쓰레기 버릴 때마다 불안해 하신답니다. 이것도 괜찮을까, 저것도 괜찮을까 하면서요. 70평생 당당하게 사셨던 분이 쓰레기 버리는 게 두려워진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버린 쓰레기들은 괜찮았을까? 혹시 나도 모르게 과태료 대상이 된 건 아닐까? 그날 이후로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꼭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디에 버려야 맞나? 이건 분리수거가 맞나 하면서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예전엔 그냥 버리던 게 이제는 불안하신 거 말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정말로 엄격해졌거든요. 이제는 몰랐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단속반들이 각 가정의 쓰레기 봉투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거기서 잘못된 게 나오면 바로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벌금을 막아줍니다. 버리기 전에 이건 맞나 하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귀찮으시겠지만 그 몇 초가 여러분의 돈과 마음을 지켜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거든요. 더 이상 쓰레기 버리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요즘 단속 방식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눈에 띄는 것만 확인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각 아파트마다 쓰레기 집화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버렸는지 다 기록됩니다. 게다가 단속반이 직접 나와서 봉투를 하나하나 열어봅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정말 낯선 일이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누군가가 뜯어서 안을 들여다본다니 말이에요. 처음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 같더군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속반들이 봉투를 열어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냥 밖에서 봐서는 모릅니다. 종량제 봉투 안에 비닐이 섞여 있는지 플라스틱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직접 열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는 게 당연한 절차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신원 추적입니다. 봉투 안에서 영수증 한 장만 나와도 주인을 찾아냅니다. 영수증에 카드 번호 일부가 찍혀 있으면 그걸로 추적하고 명함 하나만 나와도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택배 송장이나 우편물 겉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으니까요. 김선우 씨라는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4세 회사원이신데 평소에 분리수거를 잘하시는 편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에서 받은 영수증 몇 장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어요. 별 생각 없이요. 영수증이야 종이니까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되겠지 싶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수증에 회사 이름이 찍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속반이 봉투를 열어보다가 그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회사 이름과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그걸로 추적해서 김선우 씨를 찾아냈습니다. 결국 50만 원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셨답니다. 그분이 얼마나 억울해 하셨겠어요. 영수증 몇 장 버렸다고 50만 원이라니 말이 됩니까? 근데 규정상으로는 맞는 처분이었답니다. 종량제 봉투에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를 버리면 무단 투기로 간주된대요. 재활용 가능한 종이류는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데 그걸 안 지켰으니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수증 하나에 50만 원이라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영수증을 버릴 때 반드시 찢어서 버립니다. 이름이나 카드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작게 찢어서 종량제 봉투에 넣습니다. 명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명함을 버릴 때는 꼭 찢어서 버립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 정도로까지 해야 하나?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게 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일이더군요.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 후손들이 살 땅을 망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번거롭더라도 제대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조심하세요. 쓰레기 버리기 전에 봉투 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내 이름이 적힌 게 있나?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가 있나 말이에요. 그 몇 초의 확인이 수십만 원을 아껴줄 겁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5가지만 조심하면 된다고요. 비풀캔 음사, 비닐, 플라스틱, 캔, 음식물, 사업장 쓰레기. 이 5가지만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으면 거의 모든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답니다. 처음엔 저도 외우기 어려웠습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비풀캔 음사라고 줄여서 몇 번 외우니까 금방 익숙해지더군요. 지금은 쓰레기 버릴 때마다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이게 비닐인가, 플라스틱인가, 캔인가, 음식물인가, 사업장 쓰레기인가 하면서요. 윤미정 씨는 62세 주부이십니다. 평생 집안일을 하셔서 분리수거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다고 자신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라면을 끓여 드시고 나서 봉지를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당연했으니까요. 라면 봉지는 지저분하니까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근데 며칠 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10만 원이었습니다. 라면 봉지는 비닐류니까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말려서 비닐 수거함에 넣어야 했던 거죠. 그분은 그걸 몰랐습니다. 평생 그렇게 버려왔는데 이제 와서 틀렸다니 황당하셨대요. 정경호 씨는 58세이신데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드십니다. 혼자 사시니까 요리하기 귀찮으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배달 용기를 버릴 때 실수를 하셨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붙어 있는 라벨을 떼지 않고 그냥 재활용품으로 버린 겁니다. 용기는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 되겠지 싶었던 거죠. 근데 재활용 업체에서 반송해 왔답니다.
라벨이 붙어 있으면 재활용이 안 된대요. 비닐 라벨을 떼고 용기를 깨끗이 씻어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플라스틱이면 다 재활용되는 줄 알았죠. 결국 재활용 거부로 과태료 5만 원을 내셨습니다. 최기철 씨는 65세이신데 더 위험한 실수를 하셨습니다. 캠핑을 다녀오신 후에 휴대용 가스캔을 버리셨어요. 다 쓴 캔이니까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으신 겁니다. 근데 가스캔은 절대 그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 안에 가스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폭발할 수 있거든요. 다행히 수거 직원이 발견해서 큰일은 안 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20만 원 과태료를 내셨어요. 위험물 무단 투기로 처벌받으신 겁니다. 가스캔은 구멍을 뚫어서 완전히 비운 다음에 캔류 재활용품으로 따로 버려야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아셨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 틀린 방법이었던 겁니다. 기준이 바뀌었으니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 방식을 고집하다가는 계속 벌금만 낼 뿐입니다. 저는 그 후로 비플캔 음사라는 말을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크게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말이죠. 쓰레기 버리러 가기 전에 한 번만 보면 됩니다. 이게 비닐인가, 플라스틱인가, 캔인가, 음식물인가, 사업장 쓰레기인가. 이것만 확인하면 벌금 걱정은 끝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종이에 크게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비플캔 음사. 5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5가지만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으면 과태료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 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게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건 음식물일까 아니면 일반 쓰레기일까? 저도 매번 고민했습니다. 뼈는 어떻게 버려야 하지? 과일 껍질은? 채소, 뿌리는? 생선 가시는? 하나하나 찾아보기도 귀찮고 매번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관리사무소 직원을 만났습니다. 쓰레기 문제로 민원이 많아서 그분도 고생이 많으시더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음식물이고 뭐가 일반 쓰레기인지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고 못 먹으면 일반 쓰레기예요. 돼지나 닭 같은 가축한테 먹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말이 정말 명쾌했습니다. 복잡한 규정을 외울 필요 없이 이 기준 하나면 대부분 해결되더군요. 장영순 씨는 71세 어르신이십니다. 혼자 사시면서 자식들이 가끔 음식을 갖다 드립니다. 어느 날 아들이 치킨을 사다 드렸어요. 맛있게 드시고 남은 뼈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뼈도 음식이니까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겠거니 하신 거죠. 근데 며칠 후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과태료 7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치킨 뼈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뼈는 딱딱해서 음식물 처리 시설에서 기계를 망가뜨린대요. 그래서 무조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답니다. 그분은 정말 억울해 하셨습니다. 뼈도 음식에서 나온 건데 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냐고요? 근데 규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그분은 치킨을 드실 때 조심하십니다. 뼈에 붙은 살은 최대한 발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 뼈만 따로 모아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으신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도 치킨뼈를 음식물로 버렸거든요. 운 좋게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잘못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저도 버리기 전에 꼭 생각합니다. 이걸 돼지나 닭이 먹을 수 있을까? 과일 껍질은 어떨까요?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사과 껍질, 배 껍질, 귤 껍질 다 동물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파인애플 껍질이나 코코넛 껍질은 예외입니다. 너무 딱딱해서 동물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 껍질, 당근 껍질, 양파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근데 옥수수 껍질이나 마늘 껍질은 일반 쓰레기예요. 동물이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생선 가시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가시는 뾰족해서 위험하니까 음식물로 처리하면 안 된대요. 조개 껍데기나 게 껍데기, 새우 껍질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딱딱한 껍데기는 다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걀 껍데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음식물로 버리면 처리 시설에서 문제가 생긴답니다. 김치도 조심해야 합니다. 김치 자체는 음식물 쓰레기지만 김치를 담았던 비닐봉지는 따로 버려야 해요. 비닐에 김치 국물이 묻어 있어도 비닐은 비닐입니다. 깨끗이 씻어서 비닐류 재활용품으로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동물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기준 하나만 기억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걸 우리 집 강아지한테 줘도 될까? 돼지한테 먹여도 될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4가지 습관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정해진 봉투 쓰기, 내용물 확인, 개인정보 제거, 배출 시간 지키기. 이 4가지만 확실히 하면 벌금 걱정은 끝입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봉투를 쓰는 겁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지정한 봉투를 써야 합니다. 다른 지역 봉투 쓰면 안 되고 검은 비닐 봉투는 절대 안 됩니다. 재활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 봉투나 지정된 재활용 봉투에 담아야 합니다. 오남수 어르신은 73세이신데 이걸 몰라서 큰 벌금을 내셨습니다. 집에 검은 비닐 봉투가 많이 남아 있었대요. 예전에 사둔 거였죠. 아까워서 그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렸습니다. 어차피 봉투인데 무슨 상관이겠어 싶었던 겁니다. 근데 수거 직원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검은 봉투는 무단 투기로 간주된대요. 아니 안 보이니까 뭐가 들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과태료 대상이랍니다. 그분은 20만 원을 내셨어요. 봉투값 아끼려다가 20만 원 날린 겁니다. 그 일 이후로 그분은 봉투를 절대 아끼지 않으신답니다. 반드시 지정된 종량제 봉투를 쓰시고 재활용품도 투명 봉투에 담아서 버리세요. 봉투값이 아깝다고 다른 봉투 쓰시면 안 됩니다. 몇백 원 아끼려다가 수십만 원 날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물을 확인하는 겁니다. 봉투를 묶기 전에 꼭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비플캔 음사가 섞여 있지 않은지 말이죠. 비닐, 플라스틱, 캔, 음식물, 사업장 쓰레기. 이 5가지만 없으면 됩니다. 저는 요즘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봉투를 한번 흔들어 봅니다. 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딱딱한 소리가 나면 플라스틱이나 캔이 섞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열어서 확인합니다. 귀찮아도 그 몇 초가 벌금을 막아줍니다. 이경숙 씨는 69세이신데 내용물 확인 습관 덕분에 벌금을 면하셨답니다. 쓰레기 봉투를 묶으려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다시 열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손주가 먹다 남긴 요구르트 병이 들어있더랍니다. 플라스틱 용기였죠. 그걸 그대로 버렸으면 과태료 대상이었을 겁니다. 다시 꺼내서 깨끗이 씻은 다음 재활용품으로 따로 버리셨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봉투를 묶고 나가려는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열어봤더니 영수증 한 장이 구겨져 있더군요. 제 이름이 적힌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걸 그냥 버렸으면 추적당해서 벌금 낼 뻔했어요. 다행히 발견해서 찢어서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를 제거하는 겁니다. 쓰레기 속에 내 이름이나 주소가 적힌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영수증, 명함, 택배 송장, 우편물 겉봉투 이런 것들은 반드시 찢어서 버리세요. 아니면 검은 펜으로 이름과 주소를 지우고 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박정희 씨는 66세이신데 이 부분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개인 정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신대요. 우편물이 오면 겉봉투를 반드시 찢어서 버리시고 택배 상자의 송장도 떼어내서 따로 버리십니다. 카드 영수증은 더더욱 조심하세요. 카드 번호 일부만 보여도 추적이 가능하니까요. 저는 요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아예 따로 모아둡니다. 작은 박스를 하나 준비해서 거기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손으로 찢기 귀찮으면 가위로 잘게 자르고요. 이렇게 하니까 실수로 그냥 버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배출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각 지역마다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인데 지역마다 다르니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을 어기고 버리면 무단 투기로 간주됩니다. 최영희 씨는 60세이신데 배출 시간 때문에 벌금을 내셨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쓰레기를 버리셨대요. 어차피 버리는 건데 조금 일찍 버린다고 문제 되겠냐 싶었던 거죠. 근데 CCTV에 찍혔고 과태료 10만 원이 나왔답니다. 배출 시간은 왜 중요할까요? 너무 일찍 버리면 쓰레기가 오래 방치됩니다. 여름엔 냄새도 나고 벌레도 깨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만 버리도록 규정한 겁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시간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저는 요즘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알람이 울리도록요. 그러면 쓰레기 버릴 시간이구나 하고 챙기게 됩니다. 깜빡하고 밤늦게 버리러 가는 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 알람 하나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을 지키는 게 처음엔 귀찮게 느껴질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익숙해지니까 별로 어렵지 않더군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쓰레기 버릴 때마다 불안하던 게 사라진 거죠. 송미자 씨는 75세이신데 이 네 가지를 수첩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셨답니다. 정해진 봉투, 내용물 확인, 개인정보 제거, 배출 시간 지키기. 쓰레기 버리러 갈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신대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어졌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종이에 크게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고요. 처음 몇 주만 신경 쓰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과태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벌금도 피하고 환경도 지키고 무엇보다 내 생활이 조금 더 정돈되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쓰레기 버리는 게 그냥 귀찮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뿌듯함도 느껴집니다. 강수진 씨는 68세이신데 요즘 분리수거가 취미가 되셨답니다. 처음엔 벌금이 무서워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어졌대요. 이건 어디에 버려야 맞을까 고민하는 게 퍼즐 맞추는 것 같다고 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고 나면 마음이 개운하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예전엔 쓰레기 버리는 게 그냥 귀찮은 집안일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제대로 했구나 하는 만족감이 생기더군요. 작은 것 하나라도 제자리에 버리면 뭔가 해냈다는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이 네 가지 습관을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정해진 봉투 쓰기, 내용물 확인하기, 개인정보 제거하기, 배출 시간 지키기.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처음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쓰레기도 줄어듭니다. 뭘 버릴까 고민하다 보면 애초에 쓰레기를 덜 만들게 되거든요. 포장이 많은 물건은 안 사게 되고 일회용품도 줄이게 됩니다. 결국 환경도 지키고 돈도 아끼는 일석이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모른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제대로 알고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처음엔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제 와서 바꿔야 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 현명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쓰레기 하나, 봉지 하나를 버릴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벌금 걱정 없이 깨끗하고 편안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비풀캔 음사 5글자만 기억하세요. 비닐, 플라스틱, 캔, 음식물, 사업장 쓰레기. 이것만 종량제 봉투에 안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동물이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구분도 쉽습니다. 정해진 봉투 쓰기, 내용물 확인하기, 개인정보 제거하기, 배출 시간 지키기. 이 4가지 습관만 들이면 과태료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처음 몇 주만 신경 쓰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됩니다. 몸이 기억하거든요.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더 깨끗한 동네가 만들어집니다. 더 밝은 세상이 열립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 땅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기꺼이 할 수 있겠더군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쓰레기 버리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맞나? 저건 어디에 버려야 하나? 그 몇 초의 확인이 여러분의 돈과 마음을 지켜줄 겁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 봅시다. 벌금 없는 편안한 일상, 깨끗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